네, 내가 익숙한 거는 이제 수열일 거야. 수열 파트가 먼저 익숙할 거고, 맨 뒤에 있는 수학적 기납법은 시험 범위, 너네 시험 범위 당연히 열흘 전이니까 나왔지. 수학적 기납법까지 하신다고 하죠? 아직 안 나와서? 아무튼, 아무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에서는 첫째 항이 1005,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다. 근데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은 몇 번째냐? 이건 너무 이지하죠. A에는 공차 n, 우리가 1005가 되려면 다시 얘를 바꿔서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더하기 1009. 이것이 10보다 작을 때의 n. 덧풀이 안 해도 괜찮지, 이 문제는? 네, 어, 우리 빠르게 가봅시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다. 근데 다 더했을 때 0이 됩니다.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각각의 항이 연속되게 주어지지 않아도 얘네도 등차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기억이라고 하면 얘도 등차 공식 써도 되는 거죠. 2분의 항의 개수는 4개고 첫 항은 A고 끝항에 있는 일곱 번째 항은 첫 항 더하기 공차가 6개 더해져 있는 녀석. 그것이 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약분하고 나면 2 곱하기 2A 더하기 6D가 0이다. 0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소거시키고요. 나누기 또 2를 할게요. 그럼 A 더하기 3D가 0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 나머지 조건, 우리가 열 번째 항이다라고 하는 니은이 있기 때문에 니은까지 마저 써버리면 A 더하기 9D가 24다라고 해서 두 개 연립하면 공차는 바로 나오겠죠. 니은에서 기억을 빼는 걸로 해주면 6D가 24다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D는 4다라고 얻을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다. 그리고 세변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순서로 뭔 소리야?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부터 써본다면은 직각삼각형은 가장 긴 변을 뒷변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1이 가장 긴 변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의 제곱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세 수가 주어지거나 다섯 개의 수가 주어지거나 유한개의 숫자가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중앙을 쓰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야 문자를 따로 추가하지 않으니까. 즉 가운데 있는 항은 양옆의 두 수의 합과 똑같다 라고 해주면 이거 두 개 뭐 하는 거예요? 연립하는 거죠. 근데 분수는 싫으니까 우리 주어져 있는 두 번째 식을 A는 이라고 바꿀게요. 이걸 어디에 대입해요? 1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b-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에요. 즉 4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 더하기 b제곱이 1이에요. 1은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 동의어끼리 정리시켜 본다면 인수분해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b고 지금 방정식 풀고 있으니까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b는 0이거나 또는 b는 5분의 4인데 무서운 게 있죠. 변의 길이 0일 수는 없어요. 변의 길이니까 얘네는 0보다 크다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b는 5분의 4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b를 찾고 나면 a도 얻을 수 있죠. 어디에 넣어서? 두 번째 식에 넣어서 a는 2 곱하기 5분의 4 빼기 1이라고 해서 우리 주어져 있는 거 5분의 8 빼기 1, 즉 5분의 3이라고 해주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은 5분의 3, 또 다른 변은 5분의 4, 뒷변은 1이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와, 와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요거 별표 문제였죠? 수능에 예전에 기출이 되었었다라고 해서 얘기했었는데 킵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비의 최대 최소인데 그거 같이 세트로 여기 익힘책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곱 번째 항은 50,
열 번째 항은 41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끊어주면 너네는 이제 칸색이 가능하니까 세 칸을 이동했겠구나. 즉, 3D가 41 빼기 50이겠구나. 즉, D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고 세팅해 놓은 상태로 시작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합의 최대를 물었어요. 우리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다라고 하면 처음에 일정 구간 동안은 계속 양수일 거야. 공차가 음수더라도 처음 시작이 양수였으니까 양수들을 더하는 동안에는 S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값을 물어본다라고 했죠. 이 문제도 D는 마이너스 3, 음수로 시작하고요. 첫째 항 같은 경우에도 일곱 번째 항에다가 여섯 개의 D를 빼준다라고 하게 되면 50 빼기 마이너스를 플러스 바꿀게요. 첫 항이 68, 양수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 합 구한다고 했나 했을 때 합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념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합 구하지 않고 우리는 더하는 게 양수인 게 언제까지나 양수를 더하는 동안은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이 아니라 일반항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항식 세워보면 공차 n 더하기 마이너스 3을 68에다가 더해줘버리면 71. 그죠? 이게 양수인 건 언제까지냐? 해서 이 항을 예를 시킬게요. 음수 싫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71보단 작다 3n이 따라서 n은 3분의 71보다는 작다. 그럼 나눠줘야겠지.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니까 해주면 23.xx보다는 작을 동안에는 양수다. 즉 23항까지는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는 S 23일 때까지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합을 구해본다라고 해주면 등차 공식 써서 23개 항을 더할 거다. 첫 항은 68이고 끝 항은 68. 첫 항에다가 22개의 공차를 더해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답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괜찮나요? 와. 잠시만요. 어, 요거는 개념. 음, 그러니까 합 공식 저거 할 때 뭐야 n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저거 뭐야 음. 경향성 가지고 쓴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합의 최대를 물었다고 해서 합공식을 써버리면 2차식을 풀어야 돼. 그렇게 안 한다. 얘는 대표 개념이니까, 양수인 거, 일반항이 양수인 건 몇 번째 항인지 항의 번호를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답을 구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24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잖아. 23번째 항까지만 양수니까 음수가 되는 24번째 항을 더하는 순간 합은 감소할 거야. 굿. 음. 음, 주원이 괜찮니? 네. 네, 넘어갈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너네 뭐 미처 질문 못하면 번호라도 적어놔. 나중에라도 질문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 문제도 재밌는 문제예요. 재밌다는 건 뭐냐면 공차만 주어져 있는 등차 수열이고요. 그때 SN도 없어. 근데 열 번째 항을 구하라고 돼 있어. 쌤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특정한 항을 물으면 굳이 일반화시키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이미 S10에서 S9를 빼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지 마요. 특히나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으면 더 복잡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이미 뭐 외운 친구들은 이 P가 뭔지를 알고 있기는 해요. 어, 혹시 그때 주원이 외웠던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응. 무엇이죠 저기? 1? 어, 등차 수열에서 합의 개수 요거 이제 외운 친구들도 있는데 안 외웠다라는 가정하에 할게요. 우리 주어져 있는 거 특정항을 모르면 SM 빼기 SM-1를 하지 말고 그냥 구체적으로 S10에서 S9를 뺀다라고 해줘야 돼.
요게 주의사항이고요. 실제로 열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문자에다가 넣어 본다면 100p 더하기 30 이렇게 될 거고요. 아홉 번째 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81p 더하기 27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개를 서로 빼준다라고 해주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되니? 19 b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열 번째 항이에요. 요거 괜찮을까요? 근데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체적인 항의 값을 주지 않고 공차만 줬거든. 근데 공차라고 하는 건 이웃한 항끼리의 차를 구해야지만 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해야 돼. 뭘 정도 해야 돼? S8도 구해야 돼. 8을 구해보면 8, 8이 64. 이 두 개의 차는 뭐가 되겠어요? A, 9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주게 되면 7p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과 니은을 빼준 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니까 D라고 할 수 있고 그게 2p죠. 그게 문제에서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여서 P는 1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를 구하게 되면 우리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죠. 기억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요. A10은 19 더하기 3, 22다 라고 얻을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네. 이 문제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음, 들어요. 자, 그 다음 갈게. 6번은 뭐 1초 문제죠. 1초 문제. 네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주어져 있다. 등비수열이고요. 그럼 몇 칸 건너가냐? 네 칸 건너간다. 근데 등비수열이니까 RN의 제곱이 나중에 나온 거에서 이전 걸 나눠준 거랑 같다. 아래쪽에 다시 적어보면 RN의 제곱 8분의 128이거든요. 그러면 16으로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R은 2. 근데 양수라고 해서 2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뿔마인데 R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2. 괜찮나요? 네. 음, 오케이. 야, 이제 이런 거 보면 콧방귀 껴야죠. 근데 자만하지 말고. 자, 7번으로 갈게요. 등비수열 이루는 세수의 합.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네가 별표 어려워서 별표라기보다는 시험 직전에 놓쳐서 별표야. 한글로 된 조건도 조건입니다. 우리가 등비수열이란 말이 없다면 세수는 세 종류의 문자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있게 되면은 문자의 개수가 두 개로 급격하게 줄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 개수 최소화시키면서 잡으려면 이 조건을 꼭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어, 나타나면 왜요? 곱이라고 했으니까 더 음, 쉽게 R분의 2로 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냥 일단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일단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의견 감사해요. 그다음 곱은 2번이라고 해서 곱도 나타내 보면 AR의 제곱 그 정리하면 A도 R도 3개씩 있는 그것이 64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이 AR은 4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예. 네.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통되어 있는 인수가 지금 A이기 때문에 1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바꾸어 줄 수가 있는 상태고요.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연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립할 수 있을까요? AR을 A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대입해서 하면 끝날 거고. 대입한다고? 아니, A를 R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A 자리에 대입하면 될 것 같다. A를 R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대입한다. 뭐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등비 파트에서는 우리가 주로 약분한다고 했잖아. 지금 보면은 곱으로 표현돼 있고 얘도 곱으로 표현돼 있지. 등비 파트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곱으로 표현해 놔. 왜냐면 약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연립해서 대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공통되어 있는 A는 없어지게 될 거고요. 남아있는 것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R분의 1 더하기 R,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게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을까요? 예상. 네. 그러면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쪼개본다 라고 해주게 되면, 이항시킨다 라고 해보면, 요거 지금 두 가지, 잠깐만, 혹시나, 이렇게 쪼개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풀 수 있을까? 못 푸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양변에 r을 곱해서 r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렇게 하지 마시고, x자로 곱하는 방식으로 이항시키세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마이너스 4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마찬가지 r을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전개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r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4 얘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13r은 0이다. 부호다 바꿔버릴게요. 4r 제곱이고 마이너스 17인데 17로 4인데 플러스 4로 바꿀게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해서 4r 더하기 1, r 더하기 4는 0. 따라서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A까지 구하러 가야겠죠. 이 문제에서 종류가 두 개가 나왔을 때 둘 다 답이 될 수 있고 문제에서 세수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뭐 결론적으로 똑같이 되나 봐. 어, 일단은 좀 예쁘게 적어볼까? A도 구해야 되니까.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하나랑 R이 마이너스 4일 때 하나랑 지금 우리는 AR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이 얼마라고 알고 있었냐면 4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이 녀석도 AR이 4다라고 하는데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은 똑같이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 A랑 R이랑 각각 구했고, 지금 AR 제곱 해가지고 구해보면은 결론은 똑같이 될 거거든. 대입만 시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A랑 R 다 구했잖아. AR. 대입하라고. 대입하면 되겠죠? 왜 대답이 네. 없지? 대입 같이 해? 같이 할게. 지금 약간 좀 걱정이 되나 본데. 자, AR 제곱 해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6. AR은 이 두 개 곱한 거죠. 그러니까 4. 그리고 4에다가 다시 여기 주어져 있는 R의 제곱을, 아니, R을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자, 오른쪽 대 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R이 지금 마이너스 4거든요. 곱해주면 4, 또 곱해주면 마이너스 16. 결론은 같은 거죠? 괜찮니? 예.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 8번이 별표예요. 8번은 아까 전에 뭐랑 친구냐면 4번이랑 친구예요. 4번에 우리 등차 수열 했었죠. 그거 아래쪽에다가 한번 다시 적어보면은 등차 합의 최대 최소를 할 때 우리 그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라고 하였을 때 그 합이 계속 감소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 AN이 양수인 동안에는 SN은 증가하고 SN은 AN이 음수일 때 감소하게 된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첫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면 음수로 시작하고 공차가 양수니까 음수가 일정 구간 동안은 유지가 되다가 계속 양수를 공차를 더해주면 어느 순간 이제 AN도 양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수를 더하는 동안은 감소할 거고요. AN이 공차 덕분에
양수가 되는 순간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 최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등비, 합의, 최대, 최소 개념은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거냐면 공비, 즉 곱해주는 값이 어떠냐에 따라 R이 1보다 크냐, R이 0에서 뭐 정확하게는 양수인 것만 할게요. 0에서 1 사이냐? 이거에 따라서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이거 함수 파트에서도 우리가 얘기하긴 했었는데 뭐 1보다 큰 수, 2, 3, 4와 같이 2배, 3배, 4배 하게 되면은 더 커지겠죠. A에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더 커져요. 하지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건 나누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곱할수록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요 말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해? 네. 동의하잖아. 그치? 동의하지. 곱하기를 뭐 2를 곱하는 거랑 2분의 1을 곱하는 것만 생각해도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이건 아이디어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문제 좀 읽어보면 첫째 항은 1000으로 시작하고 공비가 2분의 1이래.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겠어? 공비가 1보다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AN이 점점 줄어드는 녀석이구나. 작아지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감소하고 있는 녀석들을 다 곱한대요. 곱했을 때 최대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때 필요한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AN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곱하는 값이 1보다는 커야지만 얘네들을 쭈루루루루 곱해주고 있는 FN도 최대가 될 거라는 거야.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0에서 1 사이에 있는 2분의 1과 같은 값이 딱 곱해지는 순간 줄어들겠죠. 이 어이? 말이, 네. 그래서 에? 아이디어가 아까랑 비슷한 느낌. 아? 왜 이래, 왜 이래.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네. 지금 다시 한번 적을 거예요. 우리 주어져 있는, 자, 문제의 값이 첫 항이 1보다는 큰 걸로 시작하고, 공비는 0에서 1 사이, 즉, 나누는 역할을 하는 공비인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위의 예시처럼 A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 100으로 시작하고, R이 1과 같은 값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N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구간 동안에는 1보다 큰 수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곱해주는 것들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거야. 증가. 근데 우리가 R이 5분의 1, 점점 수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1보다 작은 숫자가 될 거고 그 순간 1보다 작은 뭐 2분의 1, 5분의 1과 같이 나누는 값이 되는 순간 곱은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최대를 묻는 겁니다. 그렇구만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 AN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것이 언제까지 1보다 큰가 그걸 구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등차의 합의 최대 최소도 SN을 이용하지 않았죠. AN을 이용해서 양수가 언제까지인지 음수가 언제까지인지를 구했어. 등비 파트도 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의 기준은 1입니다. 곱이니까요. 덧셈 뺄셈에선 0, 곱셈에선 1. 그럼 요거 이제 아, 곱셈에서 이제 음, 이용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수 로그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항시켜보면 1000분의 1이야. 근데 우리 쌤이 외우라고 했죠. 2의 10제곱이 1023권을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네.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여기가 딱 10제곱이 되는 순간 분모가 더 커지니까 작은 숫자가 될 거거든. 그래서 10이 아니라 9가 될 때까지가 더 클 때예요. 그래서 n-1은 9일 때, 즉 n이 10일 때까지가 우리 an은 1보다 큰 거죠.
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한 게 n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끝났네요. 10. 끝. 되나요? 얘는 사실 풀이는 한 줄짜리예요. 근데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 수능 기출에서는 등차의 합의 최대치수를 물어봤다면 뭐 요것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4번 친구. 음, 그래서 요거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9번을 보면 쫄릴 수 있어요. 왜? 그림이 있으니까 일단 쫄리거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가로와 세로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가 나열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대각선은 아니고요. 가로, 세로만이요. 그때 아래에 있는 보기의 숫자를 이용해서 채우려고 했을 때 필요 없는 카드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이거 수도꼭처럼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채워볼게요. A, B, C, D, E, F.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용할 때 제일 먼저 이용하면 좋은 거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딱 가운데 있는 게 얘 또는 얘거든요. 가운데 지금 세수니까 등비 중앙 쓸 거 아니야. 근데 등비 중앙 쓴다고 했을 때 가운데 항을 아는 거 여기랑 여기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근데 18은 너무 숫자가 크니까 3을 이용할게요. 즉 가로줄, 첫 줄. 3의 제곱, 즉 9는 부수의 곱이다. 그럼 우리가 자연수기 때문에 가능한 건 1 곱하기 9, 9 곱하기 1 이렇게밖에 없겠죠. 배웠어요? 여기까지 뭐 이지하죠? easy. 네. 그치?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아무거나 다 이용하면 얘는 이용할 게 너무 많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용해야 되는 건 어딜까? A, B를 가정했잖아. 1 또는 9라고. 그러면 A나 B가 있는 쪽을 이용해야지. 이쪽 또는 이쪽을 이용해야겠지. 이 말 동의해? 웅이. 동의해. A 또는 B가 있는 쪽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18쪽은 마찬가지 맥락으로 숫자가 크니까 왼쪽 먼저 이용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예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적어보면 C의 제곱은 4A입니다. 이렇게 써.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같은 줄로 따라갑니다. A가 1이다 라고 가정을 했다면 C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 A를 만약에 우리가 9라고 가정했다면 36이니까 6의 제곱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 괜찮나요? 여기가 따라왔으면 얼른 대답해 주세요. 이, 어, 예. 응, 됐어. 둘 다 됐나요? 안 됐어요. 응,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직 안 됐, 안 됐다. 안 됐다고? 어디? 경우를 나눠서 경우를 나눠서 하면 A, 첫 번째 케이스. A가 1이고 B가 9일 때는, 응. C가 2인 거죠. 아, 응. 괜찮습니까? 오케이. 왜 A가 9일 때는, 36이니까 C는 6. 아, 응. 됐나?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B, C야.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용하면 좋은 게 요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제곱하잖아. 제곱 안 하는 걸로 갈게. 이렇게. 괜찮니? 네, 자, 마찬가지 A, B, C를 알고 있으니까 C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세 번째 D를 구하러 갈 거예요. D. D는 제곱했을 때 18C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거 대입해야겠지? C를 2라고 알고 있으니까 2를 대입해주면 36이어서 D는 6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줄에 C는 6이죠. 그래서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얘는 그냥 굳이 계산 안 하고 2 곱하기 9, 2 곱하기 3이거든. 2가 2개, 3은 3개야. 그럼 제곱은 단수가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깡되네. 얘는 탈락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 확정돼 버렸네. 축하 축하. 자, 그러면 A는 1로 확정이고요. B도 9로 확정이고요. C는 2로 확정이고요. 그다음 D는 6으로 확정이에요. 됐죠? 굿.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이쪽에 있는 2를 구하러 가볼까요? 2 이렇게 오, 2 아닌데. 왜요? 음. 3, 6, 10이구나. 자, 갈게요. 우리 네 번째 D제곱은 3, 2. 근데 D는 6이라고 구했어. 그러니까 6의 제곱은 3이에요. 즉, 36은 3입니다. 따라서 E는 12예요. 됐죠?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F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제곱 싫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다섯 번째. 음. E의 제곱은 4F. E는 12. 12의 제곱은 144. 그럼 F는 얼마? 36. 어, 필요 없는 건 8. 음, 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내가 어디에 주의 집중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수학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있는 걸 이용하는 게 좋겠지? 아무거나 다 쓰는 것보단. 되죠? 다 이유가 있었어요. 1, 2, 3, 4, 5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1번 우리 가운데 중앙 아는 거 이용하자. 그 다음 2번 A, B를 아는데 B는 18 있는 쪽이라서 숫자가 크니 왼쪽 이용하자. 그 다음에 A, C 다 구했다면은 그 다음에 D 구하러 가자. 디구하러 간 이유도 우리가 B도 알지만 이쪽은 싫다고 했잖아. 제곱이어서. 그래서 이 가로줄 이용했던 거고요. 마찬가지 CD 다 구했고 A, B도 알아. 라고 했을 때 이용하기 편한 쪽은 여기겠죠. 이쪽. 이쪽 말고. 얘를 제일 마지막에 둔 거야, 그냥. 18이 가운데 있어서. 음. 너네가 17제곱까지는 외우는데 18제곱은 안 외우잖아. 그러니까 이용할 가능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얘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얘 이용하고 그래서 끝났어요. 되죠?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그냥 계산 문제여가지고 못 풀면 뭐 떼치떼치긴 한데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부터 시켜야겠죠. 주어져 있는 거 일반화 시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은 4의 1제곱이고 두 번째 항은 4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4의 9제곱이니까 아 얘는 우리 주어져 있는 거 1, 3, 9 세배씩 하고 있는 등비수열인가 해가지고 지수를 우리가 등비수열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리할 수 있다면 좀 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거 로그 2의 제곱이어서 첫 번째 녀석은 2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로그 7, 2의 2의 3. 제곱이니까 얘는 6이 될 거고 그죠? 마찬가지 로그 2의 2의 제곱 하게 되면 18이 되겠죠. 근데 하면서 아마 느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2의 제곱, 2 곱하기 1 이게 지수에 있었고요. 마찬가지 2 곱하기 3 얘가 지수에 있던 거고요. 2 곱하기 9 얘가 지수에 있던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 보면 4를 2로 바꾸는 순간 2는 기본 세팅으로 다 곱해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굿. 음. 또, 그리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마지막에는 또 2 곱하기 729겠지. 근데 예상하기를 이 네모친 부분들이 30 곱해가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729라고 하는 것도
3으로 소인수 분해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3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2 곱하기 3의 6제곱이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곱하기 등비수.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합을 구하러 가본다면 등비합 공식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은 2, 항의 개수는 몇 개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3의 여기 첫 번째 부분이 3의 0제곱부터 시작해서 3의 6제곱으로 끝납니다. 몇 개겠어요? 여섯 개. 0부터 아닌데? 시작한대? 0부터 시작하고, 7개로. 일곱 개. 그렇지, 7개죠. 그래서 빼기 1. 쌤이 이렇게 3의 거듭제곱, 2가 거듭제곱 된 게 아니면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3의 7제곱 빼기 1이 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로그 때문에 예전 개념 알아야 돼서 조금 쫄릴 수 있고요. 11번, 요거 민준이 문제, 접근 문제는 학교에서 안 한다고 했대. 주원이 너도 들은 적 있어? 네. 응. 그래서 학교 쌤의 자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2번. 일반항이 등비수열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이라고 했을 때 일반항과 그 합공식을 더하면 2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우리 SM부터 구해보면요. 공비가 지금 얼마죠? 밑을 보면 밑이 n의 개수 1로 딱 정리돼 있으니까 첫째, 그죠? 공비 2분의 1인 것 바로 알 수 있어요. 1 빼기 공비 분의 첫 항은 어떻게 구해? 뭐 1 넣어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n-1제곱으로 예쁘게 정리돼 있으니까 1이라고 알 수 있기도 하죠. 뭐 그냥 1 넣으면 네. 됩니다. 그래서 첫 항은 1 그리고 2분의 1의 n제곱. 그럼 우리 분모가 지금 2분의 1이지? 2분의 1을 나누는 거니까 2를 곱하는 걸로 바꾸는 거 괜찮을까요?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로 바뀌는 거 괜찮죠? 네. 분모는 나누는 거야.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곱하기 2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면 분배했을 때 2 빼기 2분의 1에 이 두 개 어떻게 돼? 약분되겠지. 2가 하나 약분돼요. n-1제곱. 자, 그러면 an 더하기 sn은 2분의 1에 n-1제곱 더하기 2 빼기 2분의 1에 n-1제곱. 2가 되네요. 기억은 맞다. 그 다음, 니은은 로그 2의 an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일반항을 줬어요.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역수도 취할게요.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2분의 1은 역수되면서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결론은 마이너스 n 더하기 1. 얘는 뭐예요? 1차식이네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 그래서 기억, 니은 모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게요. 디귿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래요. 우리 이미 an이 2분의 1의 n-1제곱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준 게 n 플러스 1항이고 n번째 항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우리 등비수열 식정리할 때는 공통되어 있는 인수로 묶는 거라고 했죠. 주어져 있는 거 n-1개와 n은 n이 하나 더 많은 거야.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한 거야. 그래서 더 적은 개수에 해당되는 2분의 1에 n-1제곱으로 묶으면 n제곱에서 2분의 1이 하나 남게 됩니다. 해서 주어져 있는 거 정리 좀 마저 마치면 2분의 1에 n-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2분의 1은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1의 n제곱이고 5는 마이너스겠죠. 괜찮을까요? 정리한 거 괜찮니?
네. 음, 예. 그러면 요것도 문제 등비 수열입니까? 라고 했는데 n제곱 정리됐으니까 등비 수열이 맞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은요, 쉬운 문제인데 일반항 찾는 걸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녀석이긴 해요. 주어져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더하기 기호를 기준으로 칸막이처럼 생각해라. 즉, 첫째 항은 1 곱하기 10,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9,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10까지니까 얘가 마지막이 10번째 항이겠죠. 어떤 수를 곱했는지 이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첨자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왼쪽에 곱해준 수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수는 어떤가? 라고 했을 때 10이에요. 그 다음 9고요. 그 다음 8이고요. 점점 일씩 줄어드네요. 뒷부분이 관건입니다. 뒷부분. 우리 첨자를 생각하면 10이 될 때는 언제고 9가 될 때는 언제고 3이 될 때는 언제냐 했을 때 11 마이너스. 맞아. 헷갈리면은 그냥 등차 수열 생각해도 돼. 첫 항이 15로 시작하는 등차 수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생각해 보면 11에다가 빼줘야겠죠. 괜찮나요? 네. 해서 우리 일반항을 구했다면은 그 다음에 뭐 한다? 합을 구해야 되는데 식 정리 좀 해놓고 합구하러 갈게요. 시그마 해야지. 시그마 n은 1항부터 10항까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1n 해서 마이너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11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됐나요? 약분할게요. 3으로, 2로, 그 다음 또 약분할게요. 2로. 자, 계산할 때 그 민성이 풀이 보니까 잘 묶었더라고. 묶을게요. 우리 주어져 있는 거 보면요. 공통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55는 묶어주고 남는 것만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7 남아있고요. 쌤이 마이너스 보호 빼냈어요. 뒤에도 그러면 빼기 11이어야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55 곱하기 뒤에 두 개 빼면 4 하여 220 될까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되겠다. 자, 14번 문제는 딱 보면 쫄리나요? 네, 쫄릴 수 있어. 네. 너무 어려워요. 좀 많이 쫄리는데. 야, 그러면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겠다. 모든 학생이 쫄리니까, 그지? 하지만 반응이 너무 웃겼어. 자, 얘는 그냥 문제 이해만 하면 쉬운 문제야. 쌤이 이거 항상 얘기하지. 수학 문제는 말이 길수록 쉬운 문제다. 다만 말이 길다는 건 국어로 따지면 비문학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냥 침착하게 빨리 읽을 생각하지 말고 읽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다. 그래서 각 꼭지점을 1, 2, 3, 4, 5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 P1에 있는 점 A가 규칙에 따라 이동을 하는데 어떤 규칙이냐? 일단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거고 얼만큼씩 이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1cm만큼만 이동해서 두 번째 도착한대. 근데 그 다음부터를 생각해 보면 n번째 꼭지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꼭지점. 그러니까 3인 거야, 3. 3. 세 번째 꼭지점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한다? 여기 네 번째에서 어떻게 이동한다? 원래 있었던 i 자리에 똑같이 다 3을 넣어서 3cm만큼 이동한다. 즉, 자기 번호만큼씩 이동한다.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문제 이해할 때는 구체적인 수를 넣어보는 게 좋고요. 같은 문자가 어딘지 잘 봐야 돼요. I잖아. 그래서 I 번째 있는 건 그 I 첨자만큼 이동한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세 번째에 있었다면 3이니까 하나, 둘, 셋. 어디로 간다? P1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쌤이 얘기한 것까지 괜찮은지 봐. 더 읽지 말고. 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도착한 꼭지점이 PI라면 그때의 수열의 값을 I라고 하겠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P3에서 출발했어. 근데 P1에 도착했지. 3번 가가지고 3cm 가서. 그러면 A3는 1이라고 한다. 이 얘기인 거야. 이동한 점을 우리가 값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 2의 문제는 어떤 게 주어져 있냐면 예시가 주어져 있어. 이 예시 스킵하면은 멍청이에요. 여기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놓칠 수 있는 것도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면요. A1은 1에 그럼 실제로 첨자가 1이잖아. 그럼 1cm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1에서 1cm 이동하면 2가 돼. 봤더니 2가 맞지? 확인했어. 선생님,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아, 그래? 아, 이거 아쉽네. 10초 참을 수 있니? 네. 자, 그 다음 2까지만 할게. A2는 우리 주어져 있는 거 2에서 2니까 2cm 이동해서 뭐가 돼? 4가 돼. 그러니까 4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너네가 해봐야 되는 거는 A3, A4, A5까지 구해주세요. 그럼 규칙 나와요. 끝. 나머지는 좀 이따가 이어서 할게. 쉬는 시간 네. 가세요. 14번 잠깐만 확대해 주세요. 음, 직접 주원이는, 주원이는 학교 해볼게요. 갔다가 두 번째 시간에 보자. 음, 한번 직접 해볼게요. 네, 쉬는 시간입니다. 민성아, 근데 이거 잠깐 이만큼 쌤이 일단 문제로 보내줄게. 이거 저장해서 너네 올려줘야 돼가지고. 카톡에 일단 캡처했어.
민성아, 일단 쌤이 판서 올렸고, 다음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 일단은 쌤이 그 독서실로 좀 보내줄게, 알겠지? 풀었어요, 선생님. 규칙 찾았어. 네? 말을 너무 무섭게 해서 쫄았잖아요. 쫄지 않으면 돼. 너네 지금 쌤이 판서 올려놨거든? 남아있는 거,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할 거야. 그래서 수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한, 몇 개 남았냐? 한,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문제밖에 안 남았거든? 그거 하고 다시 앞에 가서 그 삼각함수 파트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수고해. 독서실로 옮겨줄게. 저 밥 응? 먹을게요. 아, 밥 먹고 올 거야? 한번 메시지로도 남겨줘. 네. 또 밥 먹고 학원 갔다 오겠습니다. 아, 알았어. 아, 민성이는 밥도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학원 가니까. 뭔가 좀 그렇네요. 수학에 매진해야 되는데, 아, 참 안타깝네. 아, 진짜. 빠릿빠릿하게 와. 알겠지? 예. 음. 주원이는 룸포로 옮겨줄게. 네.